24학년도 예비중삼 수학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학만학원 최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 학원 교육부장님이시자 중등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기용 부장님을 모시고 같이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학원 이기용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2 교육과정 개편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예비중삼 학생들부터 대상이죠. 그것 때문에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이제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개편안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요약하면 선택은 늘리고 평가는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늘리는데 평가는 통합이다. 무슨 말일까요? 학생들의 교과 선택의 자유도가 현재보다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는 현재와 아주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큰 변화가 있으면 혼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전보다 많은 조합이 가능한 상황에서 교과 선택은 중요한 게 분명합니다. 반면 평가 방식은 일원화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를 보면 기존에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의 방식에서 25학년도 고2 학생들부터는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모두 같은 평가 방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대입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차차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이제 변화가 많으면 이제 그에 이제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이제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07년도 이제 복돼지띠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근데 그쪽에서 재수생으로 넘어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겠죠. 이런 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08년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바뀌기 이제 마지막 해라 재수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9년도 지금 현재 중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더욱더 재수생이 못 넘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구가 굉장히 또 적어요. 학력 인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 보는 실제 인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준비와 노력, 그리고 이제 약간의 운만 따라준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교육과정 개편 전은 학생들이 이제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주변에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개편 첫 해에는 준비할 게 이제 너무 게 뭐 내용이 없으니까 준비가 참 어렵지 않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하지만 모두 마찬가지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해보다 대입 전형을 잘 봐야 하는 학력인 건 분명해요. 준비라는 것이 결국 목표는 대입인데, 즉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을 뽑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아직 발표가 안 나왔죠. 교육부의 개편 확정안도 아직 안 나왔고, 올해 11월 달 그리고 뭐 12월 달 동안 그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서 확정한다고 하는데, 대학들의 28학년도 입시안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2월에 정부안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대학들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이를 대학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제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좀 예측해보고 큰 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영수, 특히 저희 이제 수학학원이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특히 수학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국영수죠. 일단은 국영수. 그리고 이제 고1은 무조건 내신이 이제 주가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 근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좀 가는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좀 알아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과정의 변화죠. 기존의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는 일단 미적분 2가 일반 선택에서 진로 선택으로 변경됐다는 점인데, 예전에 통합과학 그리고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에서 2 과목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더 세분화된 역학과 에너지 등의 이름으로 세분화되어 이로 본인 진로에 맞게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목명의 변화보다 무엇을 수강해야 되느냐, 이에 큰 변화는 이제 국어하고 수학 쪽에 있는데, 기존보다 수강해야 될 과목이 늘었습니다.
수능 과목의 변화 때문이기도 한데 이는 수능 과목을 말씀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국어, 수학의 공부량이 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의 선정이 중요해졌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은 기존 교과 기준, 학과별 추천 과목을 학원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올려주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편 교육과정 추천 과목을 대학에서 발표하는 대로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로 융합 과목의 이름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내신 평가 방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5등급제죠. 일단 1등급이 10%입니다. 예전에 1, 2등급이 합쳐진 거죠. 그렇다고 받기 쉬운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한반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사이죠. 근데 한 반에 한 2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 좀 들어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체 과목들을 다 1등급이 받는 게 기본이 될 거예요. 기존에는 진로 선택은 A, B, C로만 상대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1, 2가 5등급제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진로 융합 선택 과목에 시험이 이제 힘들어진 거죠. 공부량도 많아질 거고. 여기 지금 성취도도 지금 A, B, C, D 그래서 5단계고 등급도 이제 5등급제라고 했으니까 5단계인데 이것도 5단계고 저것도 5단계인데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성취도는 절대평가, 등급제는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기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하 과목은 진로 선택으로 성취도 A, B, C로만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성취도 A는 약 한 40%에서 70% 정도까지 해서 A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보통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었죠. 이제 등급이 표시되면서 기존에 A 등급 받던 학생들이 1, 2, 3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 융합 교과 과목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도 5단계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그 점수 이상에만 들면 무조건 A를 받는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퍼센트가 뭐 20, 30%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등급제라는 거는 그냥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정교 10%만 1등급.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다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또 개편안에 따르면 표준 편차를 공개 안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대략적으로 학교 내 학생의 위치를 역으로 함출해낼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표준 편차 없이 평균 그리고 수강자만 공개하게 되면서 대학에서 역계산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단지 원점수와 평균 그리고 성취도 비율, 수강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학별 계산법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고등학교마다 시험 문제 난이도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출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보통 킬러 한 문제, 그리고 중킬러 두세 문제,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많이 몰리게끔 그렇게 시험지를 구성하게 될 거고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확실히 평균보다 크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대학에서 이제 어떤 계산법을 만들어도 상위권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할 거고 중위권 학생들은 인원이 많은 중위권 학생들은 손해를 안 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전 수능 분위기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수학 기준 딱 3문제만 어렵고 나머지는 평이한 문제로 이제 출제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 3문제를 버리고 가는 학생들이 있었죠. 확실히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도 9등급제에서 2등급이 나오긴 했으니까 5등급제 내신에서 이러한 형태의 시험이라면 1등급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평균과 가까운 1등급이냐 아니면 평균과 큰 차이가 나는 1등급이냐가 될 것이고 이는 대학에서 계산법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내신 시험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예상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될 때가 된 거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킬러를 제외하고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것들은 이제 예상이고 실제 대부분 학교에서 기준과 비슷한 난이도를 이제 하던 대로 시험을 낼 가능성도 높아요. 한두 회 해보고 보통 한두 회를 해보고 아니네 싶으면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학교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이전에 비해 이제 전 과목 상대 평가나 내신이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육과정 바뀌었을 때 보면 바뀔 때마다 학교에서 생각보다 발빠르게 대처를 안 해서 바퀴 빠진 내용을 시험 문제에 수치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예전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분명히 학교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의 어떤 시험 성적을 유리하게 유불리를 좀 할 수 있게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겠네요. 네. 세 번째는 수능 과목의 변화입니다. 다음은 수능 과목의 변화인데 기존에 선택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문학 공통 과목에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한 과목을 택해서 시험을 봤다면 개편된 과정에서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묶어서 공통으로 시험을 보는 구조로 개편이 되었고요. 예, 학교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법, 화작 아니면은 언매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선택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신으로도 다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은 공통 과목의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구조였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였었고요. 근데 이게 개편된 과정에서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공통 과목으로 묶어서 같이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영어하고 한국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탐구 쪽인데 기존에는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택해서 시험을 보는 구조였다면 바뀐 개편안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이제 시험 보는 구조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통사와 통과를 이제 다 그러면은 기존 애들은 과학만 했던 애들은 과학만 하고 사회만 했던 애들은 사회만 했었는데 이제 사회 과학을 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물화생지를 공부하는 애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학이 좀 더 어려울 거고 과학에서 변별력이 더 있을 텐데 그러면 2, 3학년 때 물화생지를 공부한 애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탐구는 쉽게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모의고사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일단 커졌고 또 해야 할 양이 기존의 학년들보다 많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심화 수학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던데 심화 수학은 네, 심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와 기하를 묶어서 추가되는 내용이 이제 논의 중인데 높은 확률로 저희가 예상하기엔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미적 안 하고 대학 왔을 때 네.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가 했기 때문에 와 그렇다면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문과 학생들이 수학하는 공부 양이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이과 학생들이라면 결론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수학의 공부 양이 굉장히 늘겠네요. 그렇죠. 와 그럼 전체적으로 수학과 국어의 공부 양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그러면 변화가 많네요. 일단 뭐 교과 과정의 변화도 있고요, 그렇죠? 내신 산출 방식에도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도 지금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대입이잖아요. 그래서 대입에서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좀 알아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안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전공법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불변인 국영수 중심으로 실력을 쌓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가 있든 간에 내신이 좋고 수능 잘 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정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행동들은 공부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도 궁금하니까 추후 대학에서 발표가 되면 다시 이제 안내를 드리는 영상을 올리겠지만 현 시점에서 예측되는 몇 가지 대입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는 현재 대학에서 하고 있는 몇몇 실험적인 입시 요항들을 보면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수시의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재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교과 전형부터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은 학교 내신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보다는 어떠한 성적을 받았는지만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고 추가로 수능 최저 점수가 요구되는 그런 선발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게 등급제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인데 내신은 5등급제로 변경이 되면 기존 1등급 학생이 4%에서 1등급 학생이 10%까지 변경이 되니까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럼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뭔가 더 넣겠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교과 과정 중에서 연세대식식으로 재시문 기반의 구술 면접을 본다든가, 또 구술 면접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접을 넣는 학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또한 고대처럼 나름의 교과 계산법을 만드는 학교가 있고, 또 수능 최저가 강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고대 교과 계산 방법이라는 게 성취도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변경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면, 성취도를 받는 학생의 비율에 따른 내신 등급 산출 계산법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결론적으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학생들의 점수를 보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대도 작년과 올해의 계산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산법에 따라 학생들마다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 22학년도 개편을 위한 고대의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나름의 보완을 하게 될 거고요. 고대에서도 또 고대의 계산법의 변화를 추이를 보면서 주위에서 그 계산법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도 고대와 같은 계산법을 이용해서 기존의 5등급제를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물론 이게 완벽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이제 면접이나 수능 최저 강화로 보완하게 되겠다라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 전형에 관련해서 학교 내신을 산출하는 대학마다 계산법을 만들 것이다. 근데 안 만드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만으로는 이제 뽑지 않고 뭔가를 더 넣기 시작할 텐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의 대부분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유지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천 전형의 학교별 인원수를 보시면 서울대의 경우 이제 두 학교당 2명을 받는데, 대학에서는 이 정보가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등급이 현재는 10%까지라서 학생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이 두 학생은 이 아이는 전교 1, 2등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교장 추천 전형은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한양대학교 25학년도 입시한 발표를 보시면, 내년인 거죠? 그렇죠. 네. 보시면 교과와 종합전형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했죠. 기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에만 있었던 틀에서 서울대처럼 이제는 교과와 학종 모두 전형에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럴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 입시만 해도 한양대는 수능 최저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지 학종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에서도 이제 학교장 추천이 들어온 거고요. 학종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번 개편에 가장 맞는 전형이 학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교과의 선택권을 일단 넓어졌고, 또 학생 각자가 본인의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하겠다가 이제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 학종에 가장 어울리는 전형이 되겠죠. 학종은 기존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선택 과목에 신중해야 되고, 쉬운 과목만 듣지 말고 본인 진로에 관련된 수업을 다 듣는 것이 나중에 입시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지만 이 학종도 서류 100% 전형보다 면접이 있는 전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거의 없던 수능 최저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종도 비슷하군요. 일단 기존에 있던 면접, 수능 최저 결론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논술 전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나 면접 등이 없으니까, 고대도 요번에 다시 논술 전형을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논술 전형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논술을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강화되거나 이제 다 생긴다는 소리인데, 그럼 정시 파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정시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 개편안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수학과 탐구인데, 수학은 심화 과정이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심화 수학이 통과가 안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탐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물리학과를 지원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이 과학 선택 과목을 하나도 선택을 안 했다면, 또는 공대를 지원했는데 이 학생이 미적분 2를 안 들었다면, 이런 등등의 지금 수능 개편안을 가지고는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들은 학생인지 알 수가 없다는. 그렇죠. 이 학생이 문이과를 구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과만 수업을 듣고 네. 2학년 때부터는 다 사회 과목을 들었는데 지금 수능은 어차피 그걸로 구별이 안 가니까.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뭐 물리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러면은 이과 침공이 대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대학에서는 뭐 수업할 때 더 힘들어질 거고. 네. 그래서 서울대 방식으로 수능과 학생부를 모두 보는 전형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필수 과목을 지정해서 학생부에 그 과목을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최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라 하더라도 수능 성적 100으로 가지 않고 네. 이제 학생부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약간 반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 가능하겠네요. 와, 그러면 결국에 다 해야 되는군요.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더 단순해야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올인인 전형이 아닌 각 전형마다 반영 비율은 다르겠지만 고르게 잘하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무엇이 더 좋을지 유불리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유리한 전형이 나오는 형태로 바뀌어서 더 깔끔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학종 올인 그랬는데 이게 뭔가 틀어져. 그럼 그 학생은 고3이 돼가지고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 준비하는데 이거 좀 더 잘하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맞는 전형으로. 또 뭐 수능 과목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해 막 그런 거였는데 지금 선택이 없는 거니까 그냥 수능 딱 정해지니까 그렇죠. 깔끔해지기는 했네요. 아, 그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던데 대학에서 네. 학과를 통합으로 선발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추천사항으로 대학에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자유전공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예전에 학부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 전기, 반도체, 통신 등을 폭넓게 이제 하나로 묶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택 과목 선정 시에 약간 더 폭넓게 선택해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풍문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년도 2월 정부 발표를 보고 대학들이 발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만 보면 국영수 중심의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특히 수학은 열심히 해야죠. 그래요. 저희가 너무 수학학원인데 대입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대입 얘기는 나중에 좀 발표가 좀 나고 나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럼 수학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수학 교과 과정이 이제 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일단 교과명이 좀 바뀌었죠. 예전에 수학 천재, 수학 상은 공통 수학 1으로 바뀌었고요. 수학 하는 공통 수학 2로 바뀌었어요. 이 두 과목이 1학년, 1학기, 2학기 때 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2학년 때 하던 수학 1은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나가던 수학 2라는 과정은 미적분 1이라는 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는 그대로 확률 통계 사용이 되고요. 미적분이 미적분 2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미적분 2가 일반 선택에서 진로 선택으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기하는 그대로 기하로 이식이 됐습니다. 일반 선택에서 진로 선택으로 변경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선택이었을 때는 이제 등급제, 9등급제로 다 나왔고 진로 선택은 A, B, C 세 개의 성취도로만 표현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뭐 어차피 다 똑같은 평가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또 추가된 행렬 같은 단어는 있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 학교에서 진도를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고1 때는 현재와 똑같이 공통 수학 1과 공통 수학 2를 진도가 나갈 거고요. 고2 때는 대수 무조건 1에 추가적으로 기하를 한 학기 1년 동안 나눠서 진도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고3 때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2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그 이과 계열 학생들 기준이고 만약에 문과 계열 학생이면 기하하고 미적분 2를 안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공부량이 그죠. 늘어나겠죠. 지금 기존에 있는 애들보다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말하자면 저걸 다 들어야 되는 거니까 옛날 저희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변화는 미적분 2인데요.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교과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수능에서도 선택으로 이제 내신에서도 진로 선택으로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고난도로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 기하가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었는데 이게 진로 과목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미적분 2도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제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능 과목에 선택 심화 과정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만은 안 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미적분 2보다는 그래도 쉽게. 옛날에 킬러가 다 이쪽에서 나왔던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는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대수, 미적분 1 이 두 과목이 이제 가장 핵심 과목이 되겠네요. 언제나 그렇지만 수학이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도 고등학교 동안 수학할 과목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수능에서의 탐구 영역의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수학은 그만큼 더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수학이 중요한데 그럼 고등학교 준비하는 이제 중3 학생들한테 수학을 좀 어떻게 공부하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수학학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중3 계획 시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공부량을 또는 투자하는 시간을 50%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 과목이라는 게 특성상 단기간에 성적을 막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수학적인 지식들이 어느 정도는 축적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문제 풀이의 양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시험 기간에 몰아서 어느 정도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시험 기간 내가 딱 들어오면 수학에 대한 공부를 투자할 만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진로 과목은 성취도 ABC,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취도 A가 거의 6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험 기간에 중간중간에 진로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는 좀 대충 해도 A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주요 과목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좀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면 모든 걸 10%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진로 과목 같은 경우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된다면 시험 기간 닥쳐서는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그런 진로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학 공부를 진짜 미리미리 많이 해놔야겠네요. 그러면 진도도 빨리 나가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무리한 선행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다른 의미에서 무리한 선행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해도 안 되는데 진도만 막 나가는 무리한 선행은 역시 반대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내서라도 선행을 나갈 필요가 이제는 생겼죠. 학생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을 만큼의 제대로 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일단 고등학교 때 기승전 수학이죠. 일단 뭐 광고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수학의 선행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신다면 좀 빠르게 고등 전문 수학 학원으로 옮겨서 수학 내신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수학 선행을 나가시는 거와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는 선생님이 직접 선행을 나가줘야 제대로 핵심을 짚어가면서 수학 선행을 나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중3 개강 일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개강은 12월 18일이고요. 학교 시험을 마치고 나면 배치고사를 보시고 그 후에 저희가 반배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3 과정과 선행을 같이 나가는 반과 선행을 중심으로 나가는 반이 모두 다 개설이 될 예정이고 또 학생 상황에 맞는 선행 계획을 저희가 짜드리게 된 거예요. 그럼 배치고사 한 번을 본 거 가지고 학생 상황을 100% 판단하기 좀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르치던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험만 가지고 학생을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풀이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1차적인 학생 수업 계획을 저희가 짜드리게 될 거고요. 그 후에 12월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12월 중에 학생이 1년간의 계획을 짜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겨울방학 시작 전에 학생이 1년 선행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18일 날 개강을 해서 이제 일주 정도 수업을 해보고 학생 수업을 해보다 보면 확실히 좀 해봐서 아는 학생이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좀 더 천천히 나가줘야 되는 애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한번 고려를 해서 이제 선행에 그 학생에 맞는 1년 선행 계획을 짜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제 수업 방식이라든가 정원, 뭐좀 기본 사항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수학만학원의 반의 정원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반이 이제 단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학원의 반 운영 특성상 관리의 효용성을 해치지 않는 인원이 9명 이하의 적정선에서 이제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의 구성은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뭐 영어나 과학, 국어처럼 교과서 종류별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반의 구성은 학생들의 선행 정도 그리고 학습 능력에 따라서 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주 2회 한 번 왔을 때 4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 구성은 이 4시간 수업을 3시간, 1시간으로 구분해서 앞에 3시간은 전 수업에서 주어진 숙제에 대한 오답 정리 그리고 또 전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한 리뷰로 진행을 한 후에 계획된 진도를 탄소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3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뒤에 있는 1시간은 계획된 진도가 마무리되고 나면 1시간이라고 저희가 정하긴 했는데 보통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의 첨삭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전 수업에서 풀이한 개인별 오답 문항에 대한 오답 노트 풀이가 먼저 이제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수업 부분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본 후에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학생과 담임 선생님이 1대1 첨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게 되죠. 저희가 이제 학원 지금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학원 이제 알고 오시는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첨삭 시스템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수학만학원을 선택해 주신 부모님께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학원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 학원들처럼 첨삭을 보조 강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알바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담당하게 되는 경우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한 오답 풀이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담당 선생님들 간에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학습 상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학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담임 선생님은 정작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 수학반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수업과 숙제 확인 그리고 테스트를 통한 학습 상태 확인 그리고 보완까지 직접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 수업의 효율성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관리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애들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수업했던 방식이 A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질문을 받을 때 B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수업을 나간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과 체크하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니까 학생들은 그런 혼란점은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 수학만학원은 학원에서 이 수업은 고등부 경험이 풍부한 담당 강사가 진행하는 한 수업 안에서 하나의 수업 안에서 개념 학습과 문제 풀이 그리고 풀이에 대한 오답 풀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 확인과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까지 모든 과정이 한 수업 안에서 완벽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죠? 한 선생님이 이제 한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체크를 하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지도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일단 뭐 부모님들도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 선행을 하시는 그런 상황일 때는 학생이 이제 제대로 배운 건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학원에 전화를 하시면 담당하신 선생님 말고 상담하신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선생님이 모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큰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 매번의 시험으로 그러니까 다른 장점을 말하지 않아도 성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중등부는 결과가 당장 나오진 않잖아요. 시험을 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선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전문학원으로서 고등부 내신을 제대로 지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이라고 해서 저희는 절대로 대충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국 나중에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가르치면 나중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신을 잡는 입장에서. 그래서 첫 선행부터 고등학교에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히 지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공부 습관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지도를 하게 됩니다.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오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 본인이 확실히 안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 습관이 정말 딱 잡혀있는 애들이 정말 잘 하는데 이게 참 좋은데 학생한테 그냥 잔소리만 한다고 공부 습관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방법론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시스템적으로 항만이 M과 항만이 H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들은 수업을 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에서도 시간의 측면에서도 들은 수업을 빠르게 다시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모든 수업한 내용을 영상으로 저장해서 학생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항만이 M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알아서 보면 복습도 하면 좋겠지만 중학생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많진 않아요. 스스로 복습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매 수업 학생을 체크해서 첨삭 시간에 이제 학생들을 체크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저 자신들 필요가 있다면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다시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잘 이해했는지를 또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학만의 숙제 관리는 단순히 했는지만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항만이 H를 통해서 단순 숙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숙제를 잘 안 되는 부분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다시 반복해서 풀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시험만을 분석해서 10년간 축적한 저희 수학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잘 안 되는 유형의 유사 문제도 제공을 해서 수업의 목표치까지 확실히 알았는지를 저희가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틀린 문제를 알 때까지 반복시키고 체크를 하고 분석해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숙제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 숙제 부분을 다 저희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매번이죠. 네, 매번 학생들이 오답을 계속 풀리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분명히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유사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에서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사 문제들을 계속 제공해서 숙제를 단순히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체적으로 알 때까지 좀 지도를 한다. 네, 참 좋은데. 그러면 뭐 그런 학생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뭐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시스템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관심이죠. 어차피 다 사람과 사람의 상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담임 선생님이 수업 진행, 그리고 질문, 체크, 상담을 진행하면서 빈틈없이 학생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학원에 보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24학년도 예비 중3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수학만의 중3의 모토는 제대로 된 준비입니다. 이에 저희는 형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중3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집중하겠습니다. 학생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철저한 준비로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학만 중등부 설명회 영상을 시청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제대로 된 준비 그리고 학생에 집중한다라는 모토로 더욱더 노력하는 수학만 학원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